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나를 피할까요? 분명히 상대방을 위해서 한 말인데 왜 표정이 굳어질까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평생 들어왔는데 정작 가까운 사람들은 연락을 점점 줄여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느리에게 조언을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라며 대답은 하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자식에게 걱정돼서 한마디 했더니 엄마는 몰라요라며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친구에게 위로를 해줬는데 오히려 더 우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만난 이웃에게 안부를 물었더니 어색한 미소만 짓고 빠르게 자리를 뜹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잘못 말한 건가? 내가 꼰대가 된 건가? 하며 자책하게 되죠.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씩 뒷걸음질 치는 기분이 듭니다. 애를 써도 자꾸 어긋나니 이제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나 싶어 마음이 자꾸만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표현 방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관계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행인 건 이 마법 같은 변화가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갑을 넘긴 뒤로는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져 그 차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오늘은 사람 마음을 진짜로 움직이는 5가지 말과 무심코 사용하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3가지 위험한 표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칭찬보다 훨씬 강하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말들과 우리가 친절이라 믿고 쓰면서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말들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69세 최봉순에게 얼마 전 이웃 김순희 씨가 아들 때문에 속상하다며 하소연을 했답니다. 봉순이야, 우리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신부 집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해. 정말 기가 막혀서 잠도 못 자겠어. 예전 같으면 최봉순 씨도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참고 넘어가.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답했을 겁니다. 혹은 순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상황을 다 참고 사는구나 라며 입에 발린 칭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이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순이야,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속상했을 거야. 네가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기분이야. 그 순간 김순희 씨의 굳어있던 어깨가 스르르 내려앉았고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봉순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라고 하더군요. 수만 가지 위로보다 수백 번의 칭찬보다 이 한마디가 순희 씨의 다친 마음을 완전히 열어젖힌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타당화라고 합니다. 상대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고 인정해주는 과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좋게 생각해라는 말은 얼핏 긍정적이지만 사실 상대가 느끼는 슬픔이나 노여움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해버리는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그 상황이면 당연히 속상하지라는 말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누구나 자기 검열이 심해집니다. 내가 나이 먹고 속 좁게 구는 건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유난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이럴 때 누군가 건네는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말은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정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이 서운함과 이 아픔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 힘들었겠다는 공감의 힘입니다. 이종만 씨는 71세 할아버지입니다. 며칠 전 동창 모임에서 친구 박상길 씨가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답니다. 종만아, 요즘 혈압약을 먹어도 계속 어지럽고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는데 정말 답답해. 이종만 씨는 조언을 하려다가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길아, 참 힘들었겠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니 얼마나 불안했겠어. 박상길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그래, 정말 힘들었어. 이해해주니까 고맙다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흔히 칭찬이 관계의 정답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감정적 연결은 평가가 아니라 이해에서 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강조한 공감적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함께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방어 기제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칭찬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잘했다는 일종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힘들었겠다는 말은 평가가 아니라 상대의 고통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겨내야 할 숙제였던 일들이 이제는 오롯이 견뎌내야 할 삶의 무게가 되었죠. 이럴 때 누군가 나에게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 왠지 모르게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겠다는 말은 내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다는 허락처럼 들립니다. 그저 그 사람이 겪은 시간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지만 서로의 고통을 알아볼 때 비로소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수용하는 지혜입니다. 강미자 씨는 67세 여성입니다. 딸 영희와 손녀 생일상 메뉴를 정하다가 의견이 달라졌답니다. 미자 씨는 전통 음식으로 차리고 싶었고 딸은 아이가 좋아하는 피자와 치킨을 원했죠. 예전 같으면 내가 살아본 게 있는데 생일상은 미역국의 잡채가 기본이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엄마 마음이지. 그러자 딸이 오히려 엄마, 그럼 아이 좋아하는 것도 준비하고 엄마가 말씀하신 미역국도 함께 해요라고 제안했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팽팽하던 거실의 공기가 금세 부드러워졌고 딸은 오히려 엄마가 좋아하는 전통 음식 중에서도 가장 예쁜 메뉴를 함께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살아오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는 긍정적 수용이라는 강력한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의견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굽히는 게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내 안으로 잠시 초대하는 것이죠. 칭찬을 100번 늘어놓는 것보다 상대의 의견을 그것도 좋네라고 한번 받아주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존중의 신호가 됩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내가 쌓아온 경험이 너무나 소중해서 남의 의견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만큼 살아보니 이게 맞더라는 확신이 대화의 벽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나이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여유는 바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연함입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가 상대방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기 마음을 비워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전달 과정에 책임을 지는 성숙함입니다. 황대수 씨는 73세 할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아들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성도 없다고 말했다가 아들이 기분 나빠하는 걸 봤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보통은 나이 먹은 사람이 좋은 소리 좀 할 수도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예민해라며 혀를 찰 상황입니다. 하지만 황대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한 말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것 같구나.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즘 세대가 다르다는 뜻이었는데 미안하다. 아들은 아빠가 그런 뜻이었군요. 저도 오해했네요 라며 오해가 완전히 풀렸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의 굳어있던 얼굴이 단숨에 풀렸고 오히려 아들이 먼저 다가와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살아오며 내 진심만 알아주면 오해가 풀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명성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은 투명해서
남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대는 내 의도가 아니라 내 말투와 표정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의 행동 원인을 분석할 때 그 사람의 진심보다는 눈앞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따뜻했더라도 상대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건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대신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책임을 지는 태도는 수천 마디의 변명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내 진심을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정말 너 잘되라고 한 소리인데 왜 몰라준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나이가 될수록 우리는 내 마음의 내용물만큼이나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인 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불편해 보이면 즉시 자신의 전달 방식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의도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귀하게 여겨주는 그 태도가 결국 닫혔던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핵심은 화자의 인격 즉 에토스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용기입니다. 조금자 씨는 68세 여성입니다. 며느리에게 육아 방법에 대해 조언을 했다가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걸 느꼈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경험이 많아서 해주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나라고 섭섭해했을 겁니다. 혹은 애 키우는데 다 도움되라고 하는 소리지라며 본인의 선의를 강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 마음이 앞서서 한 말이 부담이 되었다면 미안하구나. 며느리는 어머님,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감사해요. 조언해 주신 것도 고마워요라고 답했답니다. 평생 관계를 살아오며 우리는 사과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을 권위가 깎이는 일이라 여기기도 했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의 공유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그것을 먼저 말해주는 순간 상대는 공격받는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에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큰 신뢰와 호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려주는 사과는 수백 번의 칭찬보다 훨씬 더 품격 있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내 고집이 정답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집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내 선의가 상대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았을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혹시라도 생겼을 마음의 생채기를 먼저 어루만져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이분은 정말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라는 깊은 감동으로 남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극복하는 자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이토록 사소한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요. 칭찬을 100번 쌓는 것보다 상대의 고통에 발을 맞추고 내 서툰 표현을 먼저 사과하는 그 용기가 결국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가깝고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정말 상대를 위한다는 착각에 빠져보다 무서운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나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고 관계를 서서히 죽여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앞서 본 내용보다 여러분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찌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믿었던 그 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고 있었는지, 이제는 우리가 외면해왔던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마주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말은 내 경험담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장기호 씨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조카가 취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일하고도 밤에 공부했거든. 그에 비하면 너희들은 참 편하게 사는 거야. 조카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장기호 씨는 격려한다고 한 말이었지만
조카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통이 무시당한 기분이 든 것이죠. 장기호 씨는 내 경험을 빌려 조카에게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니 힘내라는 뜻을 전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카가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를 자신이 빼앗아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의 크기로 덮어버리는 행위를 심리학에서는 대화 독점 또는 공감의 가로채기라고 부릅니다. 말하는 사람은 나도 겪어봐서 그 기분 안다며 동질감을 표현한다고 착각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아픔은 내 아픔보다 작으니 입 다물어라는 무시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며 큰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를 하려는데 상대가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리면 우리 뇌는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유사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환갑을 넘기고 고희를 지낸 우리 세대는 참으로 모진 풍파와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온 분들입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눈물 젖은 고생담이 꽉 차 있죠. 그러다 보니 남의 힘든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겪은 것에 비하면 그건 고생도 아니다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누가 더 처절하게 힘들었는가를 겨루는 시합이 아닙니다. 상대가 충분히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도록 묵묵히 무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태풍을 겪었어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웃의 작은 생채기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정말 바위처럼 무겁겠구나라며 자신의 경험을 비교의 잣대가 아닌 오직 깊은 이해의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는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받았다는 영혼의 충만함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귀가 2개 있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말은 별거 아니네라는 무시입니다. 안정희 씨는 66세 여성입니다. 남편이 동네 사진 동호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기뻐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기서 참가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할 일이야? 남편은 그 순간 환한 표정이 싱숭생숭 사라지고 상장을 조용히 서랍에 넣어버렸답니다. 평생 집안일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던 남편이 노인복지관에서 사진을 배워 처음으로 상을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아이처럼 상기된 얼굴로 상장을 펼쳐 보이며 안정혜 씨의 반응을 기다렸죠. 그 상장은 남편에게 있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자신으로 인정받은 생애 첫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안정혜 씨는 나름대로 겸손을 가르치려 했거나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려 한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남편이 보낸 수개월의 노력을 단숨에 짓밟아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칭찬을 100번 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상대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태도라는 걸 잊고 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기쁨, 성취감 혹은 노력을 없는 것처럼 부정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대화법이죠.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나 오랜 친구 관계에서 비난이나 화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무관심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네라는 짧은 말은 상대에게 너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는 내 관심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무서운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판하거나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꿈이나 성과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곁을 가장 먼저 떠나게 됩니다.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작은 성취 하나에도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소소한 취미 생활이나 작은 봉사활동 혹은 화단에 꽃 한 송이 피워낸 일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나도 아직 살아있고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웃이 기쁜 일을 말할 때 허투루 듣지 않고 어머나 정말 애쓰셨네요. 참 귀한 일을 해내셨네요 라며 그 마음의 가치를 온전히 대접해주는 것. 상대가 정성껏 세운 모래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니어 대화에서 가장 품격 있고 세련된 배려입니다.
철학자 가스톤 바슐라르는 칭찬은 존재를 밝히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켜진 작은 등불을 발로 밟아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말은 남들도 다 그래입니다. 오경숙 씨는 64세 여성입니다. 친구가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이렇게 답했답니다. 이 나이 되면 다들 그래. 나도 허리 아프고 옆집 할머니도 관절염이야. 다들 그렇게 늙어가는 거지.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아픔에 대해 말하지 않았답니다. 자신의 고통이 길가에 흔하게 널린 잡초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어 아무 말도 나누고 싶지 않아진 것이죠. 우리는 상대가 힘들다고 할 때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는 선한 의도로 남들도 다 그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교를 통한 압박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내 아픔이 보편적인 것이니 너무 유난 떨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압박으로 들리는 것이죠.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를 공감을 가로막는 대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정의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고통이 특별하게 다뤄지고 온전히 이해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통계 수치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상대는 깊은 소외감과 함께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칭찬을 100번 들어도 내 아픔을 흔한 일로 치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다시는 진심을 털어놓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나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 서러운 순간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진단이나 통계적인 비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온전하고 따뜻한 귀 기울임입니다. 주변에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비결은 결코 다들 그래라는 차가운 말로 상대의 입을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너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으니 더 고생이네. 라며 그 사람만의 고통을 특별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내 아픔이 남들과 똑같은 흔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위로받아야 할 나만의 역사로 대접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다시 살아갈 힘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상대를 그것이 아닌 너로 대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를 아픈 환자나 노인이라는 집단으로 묶지 않고 오직 당신이라는 한 사람으로 마주하는 것이죠. 평생을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오신 당신께 이제는 조용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면서도 끝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던 당신의 그 귀한 진심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에게 돌려주라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대를 채우느라 당신의 마음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죠. 누군가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 밤을 설치며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그 수많은 밤들, 그 고독한 시간들을 당신은 오롯이 혼자서 견뎌내셨습니다. 때로는 말실수를 하고 때로는 관계가 어긋나 누군가와 멀어졌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고 잘 지내고 싶었던 당신의 진심이 조금 서툴렀을 뿐입니다. 그 서툰 진심마저도 당신이 이 거친 세월을 살아내며 가슴 속에 품어온 가장 따뜻한 불꽃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해 주십시오. 60이 넘고 70이 되어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깊은 주름은 그냥 늙은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인내를 견디고 수만 번의 눈물을 삼키며 타인을 품어온 당신만의 훈장입니다. 이만큼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숭고했고 당신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눈치에 당신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내어주지 마세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자책의 채찍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동안 참아온 당신의 여린 마음을 당신이 먼저 안아주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건넸던 정말 힘들었겠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라는 그 따뜻한 위로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당신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소통의 비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따뜻한 말과 피해야 할 3가지 표현들을 기억해 보세요.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어. 내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축복입니다. 때로는 말실수를 하고 관계가 어긋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조금 서툴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더 잘해낼 것이고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화려한 기술이 없어도 당신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깊고 은은한 세월의 향기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당신을 부정하려 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나 정말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참 귀한 사람이다. 당신의 그 젖은 눈동자가 이제는 슬픔이 아닌 스스로를 향한 기특함과 안도의 빛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10분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